저는 코인을 배우고 너무 모를 때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 많이 알아요. 코인 마켓, 뭐 달러 마켓 이런 방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고 바이낸스 가입도 잘 못해서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가입해요?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려주면 네, 그리고 집에 가면 또 몰라요. 이거 한 번에 알아들으면 천재이세요. 이거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거래소만 잘 사용하셔도 손해 없이 시드를 늘리실 수 있거든요. 마이크 위치가 들리십니까? 네. 됐어요. 네. 좋습니다. 네. 거래소만 잘 사용하셔도 손실 없이 돈을 모아가실 수 있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뭐 현물방, 뭐 달러방, 그리고 코인 마켓방은 물어봤어요. 코인엠은 뭐 하는데요?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네. 그 바이낸스에 있는 단어장을 다 만들려고 했어요. 영어를 못 해갖고 자세히 다 공부하려고 전부 다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거래소 이용하는 건 기능이에요. 몇 번 해보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기술은 차트 보는 게 기술이에요. 차트 보는 기술을요, 한 달, 두 달 만에 다 하실 수 없어요. 배워 가시는 거예요. 차트 우리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배워 가시는 거고, 모으기는 기본적인 지식으로 매일 조금씩 숙제처럼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모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2028년 되고 2030년 됐을 때 그 디플레이션 화폐의 가치가 진짜 빛을 발할 때 그때 우리 돈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자산이. 그러려면 모으기는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모으기 하시면서 트레이딩 기술을 배워 가시는 거예요. 저는 한 2년 좀 넘었나? 근데 아직도 저는 코린이라고 말씀드려요. 트레이딩은 저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잘 못해요. 있어야지 보고서 해요. 물론 처음보다는 좀 더 깊게 보고 넓게 보는 방법을 알게 됐지만 아직도 배워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트레이딩 10년, 20년 공부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제가 우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회사를 믿게 되고 차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을 때 느낀 건 뭐였냐면, 기본만 알면 일단 되겠구나였어요. 기본을 먼저 배우세요. 차트에 있는 8가지 보조지표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모시고 온 분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거 배우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이거부터 설명드리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물만 있어요. 현물은 오를 때만 돈을 벌 수 있고요. 선물은 오를 때랑 내릴 때랑 다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차이도 있어요. 현물은 수수료가 한 번만 가져가지만 조금 높아요. 선물은 수수료가 현물보다 낮은 대신에 펀딩 피가 있어요. 펀딩 피는 하루에 3번 정산됩니다. 펀딩 피가 정산되기 전에 거래를 끝내시면 펀딩 피 한 번도 안 내셔도 되는데, 만약에 물려 있다는 거 뭔지 아시죠? 반대로 가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어서 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틀 되고 3일 되고 4일 되면요, 펀딩 피가 매일 하루에 3번씩 정산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수익이 1% 났는데 보니까 별로 없어. 그런 건 펀딩 피가 정산돼서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수수료가 있구나, 펀딩 피가 있구나, 그것만 알고 계시고요. 승률에만 좀 집중하세요. 지금 우리가 1억 거래하고 10억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많이 거래할 때 이럴 때 신경 쓰시고,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 승률에 내가 3% 승률 냈구나, 5% 승률이구나, 여기에만 좀 집중하시면서 트레이딩을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물은 레버리지가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현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아예 안 돼요. 레버리지는 뭐냐면 배수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용어도 하나도 몰랐거든요. 현물은 배수를 못 쓰죠. 그리고 선물은 배수가 가능해요. 근데 2배도 되고 3배도 되고 30배도 되고 100배도 되고요. 비트코인은 125배도 돼요. 근데 청산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소가 참 똑똑해요. 딱 들어가면 크로스로 20배를 딱 줘요. 크로스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실 때가 있고요.
거래소가 그거예요. 너희가 배수를 써도 돼. 방향을 잘 맞추면 돈 많이 줄게. 근데 만약에 반대로 가면 청산을 할 거야. 청산이 뭐냐면 빵 되는 거예요. 빵 0 되는 거예요. 현물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거의 문제고 코인은 남아있잖아요. 청산은 코인이 없어져요. 저는 배울 때 코인이 다른 방에 갔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코인이 없어졌어요. 다른 방에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니? 마이너스가 계속 됐다 그랬더니 청산이래요. 그게. 정말 빵 되는 거예요. 근데 청산 당하시면 안 돼요. 멘탈이 완전 날아가요. 조금이라도 남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청산되면요 며칠 동안 거래 못 하세요. 적은 돈도 충격이 큰데 큰 돈 넣으시고 빵 되시잖아요. 원수한테 권하라는 말이 있어요. 망하게. 근데 선물 거래는 배우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잘 이용하시고 저배수 쓰시면 코인 시장이 살아있으면 돈을 계속 버는 거예요. 오를 때 내릴 때 모두 돈을 벌 수 있어요. 저배수를 쓰면 청산도 없어요. 그러면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어요. 직선으로 올라가고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거든요. 계속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올라가고 움직이면서 내려가요. 트레이딩을 배우고 선물 거래를 바르게 잘 이용하시면 늘 언제나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현물 거래는 안 알려줬어요. 선물 거래만 알려줬어요. 배우는 사람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꾸 잘 맞아요. 그래서 배수 저도 많이 써봤어요. 아까 누가 고백하시더라고. 저도 고백할게요. 처음 배울 때 10배도 써봤어요. 저희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20배도 써봤어요. 근데 리플로 1000% 넘는 수익을 제가 내요. 나 너무 잘하나 봐.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이제 청산도 당해요. 근데 그때는 시드가 되게 적었고 저는 연습할 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연습할 시드가 되게 적었어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회사가 맞는지도 확인하고 싶어서 아침에 10개, 점심에 10개, 저녁에 10개를 매일 잡았어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팔아봤어요. 70%, 80%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어떨 때는 9개도 맞아요. 10개 중에. 이거 잘하면 진짜 좋겠다. 10,000원씩만 해도 7만원 벌고 8만원 벌고 9만원 벌잖아요. 집에서 있는 아줌마가 하루에 그만큼 벌면 어디예요. 그래서 이거 잘 공부하자 마음 먹고 열심히 공부했죠. 저는 1000% 넘는 수익을 냈을 때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시드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는 내가 아는 만큼 알리면 어느 누구도 손해 안 보겠구나. 그때 마케팅을 저는 시작했어요. 네. 자, 이거는 설명 들어갈게요. 손실 범위는 현물은 내가 건 돈만, 베팅한 금액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요 두 가지를 나눠요. 거래 시작할 때 아이솔레이티드라는 게 있고요, 크로스라는 게 있어요. 인생 살아보시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두 개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아이솔레이트는요 내가 건 돈만 잃을 수 있고 내가 건 돈에 대해서만 배수를 쓰고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크로스는요 제가 1000달러에서 100달러만 베팅을 했어요. 배수를 적게 쓰고. 근데 만약에 빔을 쏠 때 크로스는 내 남아있는 지갑에 있는 돈을 끌어다가 청산이나 빔 쏠 때 손해를 막아줘요. 그런데 막다가 못 막으면 다 내 베팅하지 않은 내 남은 돈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초보한테 절대 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도 거래 안 해본 코인을 처음 들어가면 크로스로 설정이 돼 있어요. 선물 거래할 때 제일 먼저 보실 거는 크로스인지 아이솔레이티드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 배수 설정하시는 거. 그거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거래소가 약았어요. 크로스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내가 물타기를 하려고 돈을 넣어도 알맞은 지점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돈을 넣자마자 끌어가요. 그럼 다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늘 선물 거래할 때 명심할 때는 크로스인지 아이솔레이티드인지. 수익은 현물을 상승할 때, 아까 말씀대로 선물은 하락할 때 상승할 때 양방향 다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개념을 제가 몰라서 표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해하려고. 해외 거래소는 모두 다 이런 개념이에요. 다만 거래소마다 매뉴얼이 약간 다르고 디자인이 다를 뿐이지 요거는 다 똑같아요. 현물은 우리랑 똑같아요.
굳이 저는 해외 거래소 현물 거래를 하시라고 권장드리지 않아요. 우리나라 한글로 돼 있는 거래소를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선물은 방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어떤 거래소는 방이 나뉘어져 있어서 코인 고르는데 문제가 없지만, 어떤 거래소는요, 코인을 찾으면 뒤에 붙은 USDT, USD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찾아서 거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코인 모으기를 하는 거는 코인 마켓방에서 하는 거예요. 코인을 모아서 100개의 리플을 모으면요, 현물로 그대로 옮겨도 100개의 리플이에요. 그런데 달러방에서 달러로 100달러 리플을 이용해서 100달러를 벌면 그냥 달러예요. 달러는 중요하죠. 근데 등하락이 뭐 40원, 50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코인 모으기를 하면 디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높아졌을 때 우리 재산이 증식되고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코인 마켓에서 돈을 버는 거고요. 이거 잠깐만 화이트보드 잠깐 쓸게요. 이거를 저희 팀에 설명을 자주 드리긴 하는데, 잘 올려요. 요건가요? 요거? 네. 요거? 맞아. 네. 네. 우리 국내 거래소가 있어요. 여기는 현물만 돼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가 있어요. 해외 거래소 다 똑같아요. 개념만 익히시면 돼요. 여기는 현물이 있어요. 여기는 현물은 스팟 그리고 선물이 있어요. 선물은 퓨처예요. 퓨처. 자, 이건 그냥 모양만 보세요. 스펠링 안 해오셔도 다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돈을 옮길 때 현물끼리만 돈을 옮길 수 있어요. 현물끼리만. 여기서 출금. 우리 현물이 출금하면 여기는 입금이죠. 입금. 이 입금이 디파짓이에요. D로 시작하는구나만 아시면 돼요. 스펠링 다 안 외우셔도 되고요. 입금. 입금은 여기서 출금이죠. 해외 거래소에서. 이거는 위드 드로우라고 해요. 위드만 보시면 위드. 다 안 외우셔도 돼요. 저 얼마 전에 외웠어요. 2년 됐는데. 몇 번 쓰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스펠링 근데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에서 돈을 출금하고 입금하는 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선물은요, 여기 선물은 두 개로 나뉘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USD 그리고 마켓. 여기 S가 하나 붙어요. 그러니까 달러 마켓이라고 보면 돼요. 마켓. 여기는 코인 마켓. 이게 개념이 선물에서는 우리나라 현물로 바로 못 보내요. 현물끼리만 거래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달러방은 달러끼리만, 코인 방에는 코인끼리만. 그러면 여기로 코인을 코인 모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현물에서 리플을 100개 사요? 그러면 바로 여기로 못 보내죠. 현물끼리만 거래되니까 100개를 사면 여기로 오는 거예요. 현물에서 여기로 방을 바꾸는 건요, 트랜스퍼라고 해요. TRANS퍼. 이거는 그냥 방을 바꾸는 거고 수수료가 없어요. 그런데 리플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달러방에 바로 못 보내요. 왜냐면 리플은 코인이잖아요. 코인은 코인끼리만 바꿀 수 있어요, 방을. 근데 우린 코인 모으기를 할 거니까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 코인을 사서 해외 거래소 입금한 다음에 코인을 일로 보내시려면 그냥 바로 트랜스퍼해서 바꾸면 돼요, 방을. 근데 만약에 달러방에 가서 달러를 모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인은 코인이니까 여기 바로 못 보내요. 그러면 달러로 바꾸셔야 돼요. 파셔야 돼요. 아니면 컨버트란 기능이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판다는 개념으로 보시고 팔면 바로 여기로 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지우개. 네, 이렇게. 이 개념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모든 해외 거래소가 다 똑같은 게 뭐냐면요. 바꿔볼까? 여긴요, 코인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 뭐가 붙냐면요, USD
USDT가 붙어요. 이거는 다 모든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 이름 뒤에 USDT가 붙으면 현물 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USDC라는 것도 있고요. 뭐가 뒤에 되게 많이 붙어요. 우리는 달러 기반의 코인만 취급해요. 요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코인 마켓은요, 코인 이름이 붙어요. 그리고 USDT가 똑같이 붙고요. 선물이란 표시를요, 여기 뒤에 조그맣게 PERP로 표시해요. 이게 붙으면 모두 선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코인 마켓은 코인이 붙고요. 그리고 뒤에 USD까지만 붙고 PERP가 붙어요. 그럼 이거는 선물인데 코인 마켓에서 쓰는 코인인 거예요. 여기 코인에 XRP가 들어가면 XRP 현물이고 XRP 달러 마켓이고 XRP 코인 마켓인 거예요. 이건 해외 거래소 다 똑같아요. 개념만 아시면 매뉴얼이 약간 바뀐 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거래소마다. 요 개념만 딱 익히시면 돼요. 그리고 단 우리가 이제 바이낸스 하잖아요. 바이낸스만 조금 달라요. CF 바이낸스 여기는 코인 이름이 붙어요. 코인 그리고 뒤에 USD가 붙고 CM이 하나 더 붙어요. 그리고 PERP예요. 요것만 바이낸스만 다르고 딴 데는 다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래소는 바이낸스는 달러 마켓, 코인 마켓이 박이 나뉘어져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XRP를 검색하면 USDT, DC, DT 이렇게 나오고 PERP 다 따로따로 나와요. 근데 내가 코인 모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럼 요걸 고르셔서 하셔야 돼요. USD, PERP. 개념을 좀 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다시 이걸로 누르면 되나요? 스크린? 네,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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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인 모으기는요, 우리가 디플레이션 가치가 높아졌을 때 우리한테 부를 갖다 주는 거니까 이상 잡코인을 하면요, 28년, 30년이 됐을 때 그 코인이 없어져. 사라져요.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거는 빗썸에 있는 메이저 코인. 거기에 이제 가시면 15개 코인이 있어요. 요거는 모으기 하셔도 안전한 코인이에요. 1억 5천이 넘는 비트코인도 있고요. 400원짜리도 있고 800원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5만 개, 6만 개 되는 코인들 중에 중요한 15가지래요. 이거는 사라지거나 없어지기 힘들어요. 제가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안전하고 인정받는 코인이니까 모으기를 하실 때는 여기 있는 코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예전에 돈을 모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1%를 복리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돈에 대한 표를 자꾸 만들어요. 100만 원으로 하루에 한 번 1%를 내면요. 700일이 됐을 때 10억이에요. 10억이 모아졌을 때 안전하게 1%를 거래하면 한 번에 1000만 원이에요. 진짜 10억만 모으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돈에 대한 개념만 잡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1000만 원을 일단 모으면 밥값하고 차비하고 이런 거 하려고 1% 수익을 내면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뽑아볼까? 이런 표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코인 모으기를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 표를 만들어요. 이제 저도 달러 마켓에서는요 하긴 해요, 투자를. 왜냐면 달러를 모아서 생활비를 쓰기로 했고, 그래서 달러는 마켓에서 거래는 하는데 코인 마켓에 집중해요.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이에요. 제가 처음 비트코인 모으기 시작했을 때 82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820만 원의 0.01%는 82만 원인데 45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돈을 더 넣지 않고 모으기는 일반 사람, 저도 코인 모을 때 모으기는요, 돈을 벌어서 코인을 사는 게 모으기인 줄 알았어요. 적금처럼. 근데 우리는 트레이딩을 배우잖아요. 트레이딩을 해서 개수를 모으는 건요, 돈을 계속 넣는 게 아니고 처음 시드로 트레이딩으로 개수를 모으시는 거예요. 개수를 모아서 그 코인의 가치가 높아지면 엄청 기분 좋지만, 개수를 모으기 하면 가격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오늘 10개를 모았구나, 20개를 모았구나, 개수에 신경 쓰시면 돼요.
이거는요, 제가 아직 131개를 모으지 않아서 장담은 못하는데, 이 20%는 뭐냐면, 일주일간 등락가는, 제가 그것만 딴 거예요. 캔들만 땄어요. 꼬리 안 따고. 그래서 상승 하락을 전부 땄더니, 제가 처음에 820만원, 8,200만원 했을 때는 70%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100% 훨씬 넘어요. 등락이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20%를 하는 건데, 우리 선물을 하잖아요. 선물이니까 곱하기 2배를 쓰면 현물에서 10%만 하면 돼요. 일주일에. 그럼 하루에 1%씩 하고 어떤 날은 2번 하시면 2% 되는 거고요. 3배수를 쓰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7% 하면 돼요. 그러면 21% 되잖아요. 그러면 요 개수 모으기가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0.01개에 일주일에 20%는 0.002개예요. 그리고 그 모은 거에 대한 다시 또 일주일에 20%를 모으는 거예요. 돈을 더 넣는 게 아니고 개수를. 처음에 45만원으로 시작했을 때요. 금액이 안 보여요. 너무 미비해서. 그냥 퍼센트만 계속 나와요. 내가 모으는 거 맞지? 초록색이야. 그러고 시작했거든요. 계속 개수 모으기를 하니까 거기에 맨 끝에 1이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2가 붙기 시작해요. 그렇게 모아갔어요. 근데 모으기 할 때 저는 0.9%도 모으기 했고요. 1.2%도 모으기 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넘사벽인 코인이었어요. 제가 거래하기 좀 두렵고 너무 등락이 크고 금액이 크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먹고 나오려고 짤먹으로 계속 처음에 모았거든요. 근데 짤먹도요. 이게 짧게 먹고 수익 내는 것도 복리가 되잖아요. 여러 번 하면 이게 이렇게 점점점 불어나요. 그 힘을 맛보시길 바래요. 근데 안 하시면 안 일어나고요. 실행하셔야 그 일이 일어나요. 비트코인 모으시는 분 혹시 계세요? 제가 저의 나름대로 이게 제대로 정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노하우를 알려주면서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실행하시는 분이 안 계셔요. 그래도 다 알려드려요. 자, 이렇게 모으면 52주가 1년이에요. 1년에 131개를 모을 수 있대요. 엄청나죠? 됩니다! 말씀 못 드려요. 저도 아직 못해서. 근데 만약에 131개가 아니고 반의 반이라도 한 개라도 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억이 됐을 때 131개를 모았을 때 2배니까 262억. 5억이 되면 655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개를 모았어요. 근데 비트코인 100억 간다잖아요. 1년 동안 한 개 모았는데 28년 돼서 100억이 돼요. 그래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이유예요. 적지만 모으기를 해서 우리가 시드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가만히 있어도 되죠. 근데 모아가기를 하셔서 부를 창출하시길 바래요. 이게 트레이딩의 진정한 맛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리플 0.5개는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넘어갈게요. 사진 찍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모두 다 하기 어려운 퍼센트예요. 0.5%는 1%도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그 이상의 확률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1%부터 보여드릴게요. 1%는요 1000개 기준으로 10개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1000개 시작했을 때 한 개가 720원이었어요. 지금 너무 비싸졌잖아요. 500개로 시작하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100개밖에 없어. 100개로 시작하시면 돼요. 일단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다 시작 안 하시더라고요. 꼭 실행하시면 좋겠어요. 여튼 1000개 1%는 10개예요. 나는 근데 진짜 리플 많이 모아보겠어. 그러면 2번 하면 20개고요. 3번 하면 30개예요. 우리 차트 그 보조지표로 1% 한 번에 수익 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배우시면. 이렇게 모아서 700일이면 2년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개수가 맨 아래 보이시죠? 저만큼 모아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5,000원이 됐을 때 이거는 제가 표 만들 때 그때는 3,000원부터 했거든요. 1,000원부터 했어요. 자, 근데 1,000원 금방 넘어갔고요. 3,000원 금방 넘어갔고 다시 바꾼 게 5,000원이에요. 그러면 52억이 돼요. 만원이 됐을 때. 리플은요, 코인이 설계될 때 한 개가 $10,000였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르지 못했죠. 7년 만에 지금 상승이 시작했어요. 변동이 많지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더 많이 오를 거래요.
7만 원 얘기도 나왔어요. 최소 7만 원이면 741억 맞죠? 이게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요. 그리고 22% 두 번 하면 2%예요. 근데 젊은 분들도 더 잘해요. 그리고 2%를 두 번 하면 4%예요. 700일까지 안 걸리지만 천천히 하시는 분, 그리고 손실 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합해서 2% 했을 때 개수가 저렇게 모으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모아져요. 이게 모으기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계속 딴 데서 버셔갖고 코인을 사시는 게 아니고요, 트레이딩 잘 배우셔서 이거 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1000개로 시작했을 때 김은희 스폰서님이 탄서에서 써주신 거예요. 제가 5주 동안에 1000개 시작해갖고 5,987개를 모았어요. 자주 보지 못했어요. 마케팅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이런 시간이 많아서. 근데 이게 됐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한 달에 5배 모았을 때 개수가 몇 개인지를 그때 계산해 주신 거예요. 제 거 기준으로. 사실은 제가 중간에 손절도 하고 이만큼 많이 못 모았어요. 근데 이게 계산했던 때가 작년이거든요. 3,000원 안 올랐을 때. 3달러 가면 656억이 된대요. 6개월 만에. 근데 3달러 넘었잖아요. 그쵸? 지금 10달러 보시더라고요. 올해 말까지. 이런 일이 모으기가 시작되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모으기 하면서 마이너스도 될 수 있고요. 플러스도 될 수 있는데 일단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모으기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왜냐면 트레이딩 기술은 10년 배운 사람도 실패 많이 해요. 그 고모님 강의에 나온 유튜버들 보면 마이너스 40%, 60% 막 이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10년, 20년 이 시장에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모으기는 그 사람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리플을 제가 모으고 있고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 800만 원, 20배 넘게 모은 거예요. 그 45만 원으로. 이게 되는구나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시면 됩니다. 매일 숙제처럼 1%, 2% 이렇게 조금이지만 이게 점점 모아지고 3년 후잖아요. 제가 아까 1년치만 보여드린 거예요. 계속 조금씩 모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모은 거예요. 1000개로. 529개 한 번에 모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162개 모을 때 1000개로. 저는 시드가 아직도 되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돈 쓸 일이 자꾸 있어요. 자꾸 뺏었어요. 근데 모으기는 꼭 하고 있어요. 제가 달러방에서도 모으기 해요. 그건 자주 빼서 쓰는 돈이고요. 코인 모으기는 웬만하면 안 빼서 쓰려고 해요. 모아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이렇게 되긴 해요. 시작하셔야 됩니다. 모으기는. 기본에 충실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젊은 분들은 아까 그 개수를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 생각해요. 저희 엄마가 식당 하시거든요. 근데 제 식당 일 도와드리고 밤에 TV를 봤는데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요. 5억 이상 해외 거래소 이용하는 사람들 신고하게 했어요. 근데 70, 80%가 20, 30대.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20, 30대가 갖고 있는 평균액이 78억이었어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디플레이션 화폐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그 78억에 돈이 0이 하나 더 붙을지 2개 더 붙을지는 장담할 수 없고요. 당연히 더 붙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빈익빈 부익부가 정말 이 코인 세계를 알고 배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이 구분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산하는 걸 제가 아예 만들었어요. 지금 10달러가 만약에 됐어요. 그리고 365일 동안 모았어요. 그래도 금액이 이렇게 돼요. 하루에 200개씩 모으면. 200개 모으는 거 한 번에 못 하세요. 처음에 20개씩 10번 하시면 돼요. 50개씩 모으는 실력이 되시면 4번 하시면 돼요. 이렇게 꾸준히 모아 가시면 이런 금액이 1년 후에 365일이니까 1년이잖아요. 근데 만약 코인 가격이 10달러가 예상이었는데 더 올라요. 원래 10,000달러 계획이었으니까 더 오르겠죠. 28년에 전문가들 얘기로는 300달러까지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막 300달러 넘을까요? 이렇게 돼요. 이게 얼마야? 근데 300달러까지 리플이 오르면요, 이게 1000달러까지 계속 올라간대요.
$1,000 한번 넣어볼까요? 어지러워. 거짓말 같죠? 제가 여기 만약에 없었으면 어서 사기를 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희 여기 있었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씩 모아가니까 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더 고쳐볼까요? 이 365일이 이제 25년이니까 28년까지 3년 넣어볼게요. 곱하기 3. 아이고. 365 곱하기 3. 저희 근데 저번에 리더들 돈 벌어야 된다고 김은희 선생님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리더들은 한 달에 2만 개 모아야 된다 막 그러셨거든요. 2만 개. 그리고 글씨가 안 보여요. 3년이라고요. 12달. 1년에 이만큼 모아요. 근데 이걸 또 3년을 모으면 36개월이잖아요. 이래서 조여사가 나오는 거예요. 조여사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모아 가시면 돼요. 이런 숫자를 보여드리면 저게 될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될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제가 모아가고 있으니까. 돈 안 넣어도 개수가 모아져요. 하루에 30개, 20개씩 모아서 나의 원래 개수가 조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모아가는 개수는 더 늘어나요. 거래하실 때 1000개로 시작할 때 1000개를 몰빵해서 한 번에 하시면 안 됩니다. 1000개면 300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200개 들어가시는 거예요. 10%, 20%, 10% 조금 무서워 잘 못하겠어. 그럼 10%만 넣으시고 연습하시면서 모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1000개를 한 번에 다 넣어서 1% 하면 너무 좋죠. 그러다가 다 물려요. 물렸다가 없어질 때도 있어요. 지금은 가끔 세배소 쓰셨다가도 청산이 있어요. 청산 될 때까지 청산 됐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빨리 손절하세요. 남아있어야 또 모으기 할 수 있어요. 청산은 금지예요. 멘탈이 나가요. 그리고 이 세계가 너무 싫어져요. 1000개면 그래도 다음이 다시 시작하면 되지만 더 많은 돈을 꿈꾸고 넣으신 분들이 만약에 청산되잖아요. 여기 다시 오기 싫어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면 디플레이션 화폐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그 부를 못 느끼세요. 계속 살아남으셔야 그때 이렇게 막 $100 되고 $1000 됐을 때 우리한테 부를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이 세계에 남아 계시려면 안전하게 조심히 바르게 잘 배우셔서 그때까지 버텨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1조 김은희 스폰서님은 더 많이 모으시잖아요. 그분은 그냥 조여사가 아니실 거예요. 천조여사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성이 하나 더 붙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저는 일단 조여사만 하려고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